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엔요, 금일 장세 흐름과요, 특징주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또한요, 모건 스탠리 지수 변경에 따른 편입 예상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코스피 지수에 대해서요, 살펴보도록 하면요, 금일 16포인트 하락한 2343으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지수는 훨씬 낙폭이 심화된 그런 모습이죠. 29포인트 하락한 778로 마감이 되면서요. 120일 이동평균선이 781인데요. 이것마저 하회하는 그런 모습, 약세가 2주 전서부터 가파르게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이것이 이제 수급적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데요. 자, 이 코스피 거래소 시장은 기관들이 2,400억 정도 지난주에 이어서 큰 폭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요. 외국인들이 1,200억, 환율 하락에 비해서요. 외국인 매수세가 상당히 약화되는 그런 모습이죠. 오늘도 환율이 보면요. 5.2원 하락한 1127원 70전으로 마감이 되면서요. 1130원 마저 하회한 그런 모습인데 외국인들이 오히려 매도했다서 상당히 유입이 적은 그런 부분이죠. 자, 하지만 앞으로는 더 유입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은 우리가 열어놓고 시장을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개인들의 매도세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월요일서부터요 한 1,000억대 매도를 한 모습이에요. 자, 코스닥은 오히려 반대 현상이 벌어졌죠. 기관들이 1,600억 매도를 했고요. 개인들이 대부분 물량인 1,400억대 매수를 했고, 외국인들이 320억 소폭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자, 이 부분, 이 대주주 요건이 그죠? 10억에서 3억으로 낮춰주면서 이 양도세 회피 물량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연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출회가 될 우려감이 커지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요. 자, 미리 좀 선반영 되는 것이 아닌가란요. 그런 말씀드려요. 자, 그것이 수급적으로도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번 달 들어서, 그러니까 10월 들어서 개인들의 누적을 보면은 거래소 시장 쪽에는 오늘까지 한 1조 3천억대 매도를 한 반면에요.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1조 8천억대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관들 쪽에서 코스닥을 매도가 심화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것을 왜 선반영 부분이냐 말씀드리면, 아마 혹시 셀트리온요, 한 2년 전, 그러니까는 이 지금 양도소득세 10억일 때, 저 기준일 때, 아마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배당락 전일에 마이너스 3포인트로 출발했다가 지수를 계속 끌어올려서 플러스 8포인트로 8%로 마감이 됐는데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제 그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서는 배당락 전날에 매도를 하면은 이 대주주 요건에 해당이 안 되죠. 그래서 사람들 심리적으로 오늘 팔라고 많이 마음들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마이너스 3포인트, 그리고 그 전날에도 주가가 한 이틀째 하락하고 이게 3일째 정도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3포인트로 시작하고 좀 낙폭을 축소해서 하니까는 팔라고 먹었던 물량들, 그렇죠? 대부분 매도를 하겠죠? 그리고 주가는 계속적으로 끌어올려서 플러스 8포인트 마감됐고, 배당락된 다음날, 그러니까 이제 매도를 해서 대주주 요건을 피했기 때문에 그 다음날 매수를 하려고 그러는데, 플러스 이 8포인트 끝난 거 비해서 또 8%가 한 7.9가 8% 정도 상승해서 한 9% 갔다가 또 높게 출발하죠. 근데 주가가 밀려요. 대사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러면 아침에 그 전날 싸게 마이너스권에 팔았다가 그 다음날 플러스권에 비싸게 사주는 그런 형국이 됐다. 그러면 지금도요, 이 대주주 요건을 10억에서 3억으로 하면은 12월 달에 개인들 물량이 많이 나올 걸로 알고 있다. 코스닥 시장에서 특히. 왜냐면 코스피 시장도 나오겠지만은 그 물량들은 이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이 받아줄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특히 지금도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반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들이 매도하는 부분 보면은. 자, 그런 부분에서 코스닥 쪽에서는 매도할 물량이 개인들 많이 많다. 그래서 미리 주가를 뺀 고죠. 그건 주가가 크게 하락한 상태에서 12월 들어서
개인들이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서 매도하면 싸게 매수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아닌가. 그러니까 지난 2년 전 이 배당락 전에 기준일 대주주 요건 줄 때는 하루 이틀 사이로 그런 모습이 나타났지만 요번에는 좀 길게, 그죠? 좀 10월, 11월, 12월, 그죠? 두세 달을 두고 그러한 모습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 드려요. 그래서 저는 좀 코스닥 지수 좀 최근 2주 동안에 크게 좀 약세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이러한 양도세 회피 물량의 선반영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고 오히려 12월 달로 1월 달에 가면요 가파르게 회복을 시켜줄 수 있어서 지금 오늘도 큰 폭의 종합지수가 거의 4% 가까이 하락했기 때문에 아마 보통 종목들 한 5, 6%씩 주가가 하락한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크게 지금 최근 들어서만 한 30% 고점 대비 빠진 종목들의 대부분인데 그러한 종목군들을 지금 상태에서 매도를 하기보다는 조금 더 추가적인 하락은 나올 수 있지만요. 12월 이후에 좀 가파르게 회복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면요. 저는 지금 이 코스닥 쪽에 있는 종목군들 조금 더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큰 특징주 보면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이제 별세에 따랐어요. 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불가피에 따른 수혜 종목들 움직임이 좋았고요. 또 오늘 현대기아차 어제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금요일 실적 발표를 하는데 충당금 문제가 지나간 과거로 치부를 할 것이냐 아니면 주가에 반영이 될 것이냐인데 오늘 호실적 예상보다 좋게 나오면서 주가 움직임 좋았죠. 현대기아차 움직임 아마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제가 이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지금 개별 종목들 그죠? 크게 하락하고 업종 대표주 그동안 못 올라갔던 이 가치주들이 올라오는데 이런 나중에는 같이 동반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저는 확률은 상당히 낮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다. 만약에 업종 대표주들이 당분간 좀 더 이어진다면요. 조선업종, 그죠? 우리 한번 눈여겨보자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BDI 지수, 그죠? 지금 상당히 좀 좋은 모습 나오고 또 거기에 따른 수혜 보고 있는 증권 업황이 좋은 증권업종, 요 종목들은 우리 한번 눈여겨봐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거는 회원가입 문인데요. 맨 뒤에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문을 올려드렸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대주주 요건,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크게 하락한 요인 중에 하나가 10억에서 대주주 요건이 3억으로 좀 완화되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 요 인포스탁 데일리 쪽에서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이것이 모르겠습니다. 이 기사가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는데 좀 다른 데선 기사가 안 나오는데 오늘 나온 기사에 쪽 보면은 기획재정부가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10억 원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관계부처 간 논의해서 이미 합의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주주 요건으로 인해서 그런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크게 하락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빠르게 좀 회복을 시켜주지 않는데 지금 다른 데 쪽에서는 아마 이것이 사실이라면 다른 데서도 계속 좀 나와야 되는데 기사가 그런 부분이 좀 나오지 않는 부분에서 이거에 대한 신뢰성, 그렇죠? 기사에 대한 신뢰성은 좀 더 우리가 두고 보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개인 투자가 매수세가 이제 약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 대주주 양도세 요건 강화하고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등 그렇죠? 이러한 부분이다라고 해서 이러한 부분들은 12월 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가 이미 선반영 되면서 오히려 주가가 강한 12월 1월 달에 강한 상승세는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원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가 좀 매수가 좀 약화된 미미한 수준인데 그나마 그래도 외국인 이제 기관들이 최근에 이제 일부 종목들에 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우리가 지난번 방송을 통해서도 그러한 종목군들 말씀드렸는데 제가 좀 많이 올라서 좀 부담돼요. 그렇죠? 조금 지켜보면서 타이밍을 보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요거는 이제 이 다음 달 11일 날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한국 스탠더드 지수의 반기 이 변경을 앞두고 그러니까 편입되는 종목과 이제 나가는 종목, 편출되는 종목이 있겠죠. 근데 이제는 편입되는 종목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이 모건 스탠리 지수예요.
이 외국인들이 벤치마크 하죠. 지수로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추정 자금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한 4천조 원이고요. 한국 지수 패시브 자금만 한 60조 원 정도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하나금융투자에서 보면은 2017년서부터 현재까지는 지수 편입 종목들이 발표 1개월 전부터 발표가 11일 날 나온다 그러죠. 예, 그러면 그때까지 한 9점 보통 6% 상승하고 발표일부터 실제 편입일까지는 한 6.4% 수익률. 그러니까 이러한 종목군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종목군들, 그러니까 예상 종목이 짜지 확정은 아니에요. 발표가 11일 날 나오니까는. 근데 그 중에 이제 SK 바이오팜 종목이 편입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지금 전망들 하고 있고요. 그리고 SK 케미칼 정도, 그리고 한미사이언스, 두산중공업, 제넥신인데 저는 이 중에 뭐 어떤 종목은 조금 강한, 뭐 SK 케미칼은 좀 강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뭐 제넥신은 상당히 좀 약한 움직임인데 저는 그 중에 SK 바이오팜이 좀 낫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이제 SK 바이오팜이 상장 후 3개월이 지나 기간 투자가 애수보험 물량이 해제가 지나면서 지금 주가가 조금 하락하고 좀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 SK 바이오팜 편입이 되면 수혜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유입될 자금을 만약에 편입이 된다 그러면은 한 1,400억대 정도 예상하고 SK 케미칼도 한 1,400억대, 한미사이언스가 한 670억대, 그리고 두산중공업이 한 1,500대인데 좀 많이 좀 움직였던 상승한 종목들은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SK 바이오팜에 우리가 관심 갖자라는 말씀드리고, 자, 들어오는 종목이 있으면 나가는 종목이 있겠죠. 이런 종목들은 좀 조심을 해야겠죠. 포스코 인터넷, 그러니까 편철 종목 예상이죠, 아직은요. 예, 포스코 인터내셔널, 비행기 금융지주, 오뚜기, 그죠? 그리고 롯데지주, 하나, 한국가스공사 등이 있다. 이러한 종목들은 지금 예상들이 돼 있기 때문에 조금 경계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SK 바이오팜 정도만 볼까요? 그죠? 자, SK 바이오팜 상장하고, 그죠? 따상 들어가고 상한가가 한 4번 정도 들어갔다가 장중에 들어갔다가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가 최근에 바닥을 좀 다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최근 들어서 유입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만약에 모건 스탠리 지수에 편입이 된다 그러면요 아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현대기아차 3분기 실적, 어제도 우리가 이제 실적 발표 오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만약에 충당금 문제가 지나간 과거로 되고 하면은 주가가 오히려 움직임이 상당히 강하게 나올 수 있다는데요. 오늘 주가 움직임 두 종목 다 좋게 나왔죠. 현대차가 영업이 이 적자 뭐 한 3,100억인데 전망할 때는 한 8천억에서 한 1조 원 정도 적자 날 걸로 봤는데 3천억. 자, 그러면 3천억 적자라면요. 이 지금 충당금 한 것이 한 2조 1,000억대니까는 그죠? 그러면 한 1조 8천억 정도 저 3분기에 흑자난 거다. 한 1조 원 초반대 정도 흑자날 걸로 봤는데 1조 8천억 그죠? 충당금을 제외한다면 그러면 상당히 좋은 호실적이 나왔고 기아 자동차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영업이 흑자났죠. 영업이익이 1,900억대 흑자났죠. 얘네들도 충당금 1조 2천억에서 적자로 전환되지 않나 했는데요. 자, 이렇게 따지면은 한 1조 4천억대 기아 자동차도 이 시장의 전망치보다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다. 그렇죠? 그러면서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양호하다 해서요. 현대 기아차 계속적인 관심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요,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 수혜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주말에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사망을 하면서요, 지배구조 변화가 불가피한 그런 상태죠. 자, 상속에 따른 이재용 부회장의 체제 강화 및 이 상속 재원 마련을 위한 지분 매각 등 배당 확대가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수혜 종목이 무엇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해야겠죠. 일단은 이건희 회장이 보유를 하고 있는 삼성그룹의 주요 계열사를 보면요. 삼성전자 4.1%, 삼성생명 20%,
삼성물산이 한 2.9% 정도 갖고 있었어요. 이것을 이제 현재가로 하면은 한 18조 2천억대, 그죠? 지금 상속세율이 한 60%를 적용하면 한 10조 원대를, 그죠? 세금을, 상속세를 내야 한다, 그죠? 그런 부분에 봤을 때 상속세를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그죠? 배당을 확대를 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 삼성전자가요, 이 주주환원 정책이 지난 2017년서부터 이 3분기에 발표한 3년간의 이 주주환원 정책이 올해 끝나죠. 그러면 이제 또 새로운 주주환원 정책이 곧 발표가 되고, 그리고 또 지난 3년간의 이번 해에 끝나는데, 그것이 특별 배당금을 포함하면요, 주당 한 1,800원, 그러니까 한 3% 정도 될 수 있다. 근데 이런 정도만 해도 상당히 큰 거죠. 근데 여기에 또 새로운 주주환원 정책이 또 발표가 된다 그러면 또 이 3분기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있어요. 거기에 또 이 주주환원에 대한 발표가 나오면 좀 주가도 조금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삼성그룹의 지배 구조를 보면은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을 갖고 있고요. 한 17%죠. 그렇죠? 17.3% 갖고 있고, 또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의 지분을 갖고 있고, 또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또 삼성전자가 나머지 이 전기전자 쪽도, 그렇죠? 지분을 쭉 갖고 있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이재용 부회장이 17.3% 갖고 있는 삼성물산이요. 요번에 이 지배구조 개편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알 수는 없지만요. 일단은 이재용 부회장이 많이 갖고 있는 삼성물산의 기업가치 해소는, 그죠? 나타나지 않을 것 같다. 해서 오늘 삼성물산 움직임이 좋았는데, 최근에 이제 이 현대그룹에서도요, 정의선 부회장이 이제 회장으로 올라가면서 지배구조 개편하면서 현대글로비스 주가가 상당히 강했지만은 연속성이 좀 떨어지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삼성물산도, 그죠? 지배구조 개편으로만은, 그죠? 주가가 연속성 있는 상승세는 조금 어느 정도 제한적이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조금 일부라도 한번 이렇게 크게 올라왔을 때, 그죠? 조금 분할로 일부 조금 물량을 좀 줄여주는 것도 좋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건 이제 서울 반도체인데요. 자,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이 서울 반도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이제 우리가 말씀드린 이유가 삼성전자하고 LG전자가 내년에 글로벌 가전업체 미니 LED TV를, 그죠? 출시를 한다라는 그런 내용 되면서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영업이익이 254억, 그죠? 전년 대비해서 한 111% 증가를 했고, 또 자사주 규모도 한 200억 규모로서요. 취득을 신탁계약 체결했다 그러죠. 한 89만 주, 한 전체 물량이 한 1.54,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오늘 주가가 지수 크게 하락하는데도 좀 선방한 그런 모습이고, 그죠? 전반적인 재료면도 좋고, 그죠? 이런 부분. 그래서 오늘 주가가 움직임 좋았는데 한번 차트 모양을 볼까요? 자, 먼저 이제 서울 반도체를 보면요, 그죠? 오늘 움직임 한 2.4%죠. 여느 때 같으면 그냥 강보합 수준으로 봐야겠지만은 오늘 시장이 크게, 특히 코스닥 시장이 크게 하락하는 이런 와중에 상당히 선방한 그런 모습인데, 자, 이 종목이 오늘은 나름대로 선방을 했고 거래량도 150만 주로서요. 평균을 상회하는 그런 거래량이 나왔어요. 근데 이것이 연속성이 있으려면 일단 시장의 안정을 취해야 돼. 내일도 코스닥 시장이, 그죠? 오늘만큼은 아니더라도 하락세가 이어진다라면요.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갖고 있다 해도, 그죠? 누가 비싸게 사주는 사람이 적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런 관점에서 거기서 내일 만약에 이제 서울 반도체를 이제 노려보시는 분은 일단은 코스닥 시장이 조금 상승으로 반전되는 여부를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 저가 수준, 그러니까 18,100원인데요. 이 선을 깨지 않아야 돼요. 오늘 좀 강하게 떴기 때문에 아마 내일 아침에 조금 마이너스권으로 좀 출발할 가능성은 있어요. 특히 왜냐하면은 분봉상으로 봤을 때, 그죠? 막판에 좀 더 밀려서 끝났으면은 시장하고 같이 움직이는데, 막판에 조금 주가를, 그죠?
이 18,000 뭐 한 3,400원대에서 18,650원으로 약간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요 부분 막판에 뜬 부분이 아마 주가에 내일 오전에 반영이 되면서 18,200원, 300원 정도 수준에 조금 약하게 좀 출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한다 해도 그죠? 최근 저점 수준은 깨지 않는 선에서 그러니까 18,000원 내외에서는 좀 지지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주가 관련 흔적이 나왔을 때 조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서울 반도체는 뭐 그러한 두 가지를 체크하면서요 우리가 한번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삼성물산이라든지 그죠? 오늘 거래도 상당히 좀 많은 그런 부분에 속해서 좀 올라올 때마다 조금 분할로 좀 일부 물량을 한번 축소하는 것이 어떨까? 삼성 SDI 어제도 우리가 말씀드렸죠. 자, 이 신용 등급이 상당히 좋게 평가가 됐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최근에 주가 관리 흔적도 나온다 했는데 오늘 삼성그룹 전체적인 지배구조 개편에 12% 오늘 주가 상당히 움직이는데 거래가 좀 너무 많죠, 그렇죠? 좀 일부 조금 크게 오를 때마다 일부 줄여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요거는 이제 현대투자 문자 회원 안내인데요. 뭐 지금 상당히 좀 심동 국면입니다. 특히 이제 일반인 투자가분들이 뭐 삼성전자, 뭐 현대차 이런 거보다는 코스닥의 좀 개별 종목들을 많이 선호를 하시고 또 움직임이 좋으니까 근데 그러한 종목군들이 최근 좀 약세해 보니까 상당히 심동 국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하기 조금 힘들어서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 한번 내용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요.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소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